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이 김창진 초당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주제는 약간 자극적으로 한글 전용은 사대주의다. 이게 약간 궤변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지만은 이 말에도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창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다라는 책을 쓰셨고, 그 전에는 이제 한글 전용은 위헌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일단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뭔지 일반 독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제6호로 한글 전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해 1948년에. 그래서 이제 바로 건국할 때부터 한글 전용을 어문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신문 같은 데서 그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는데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10년간 한글 전용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굳혀버린 것이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국어기본법을 만들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기본법은 한글 전용법을 좀 더 강화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없다는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영어만 써야 된다, 뭐 영어가 국어다 그런 말이 오피셜 랭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48년부터 네.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한글 전용법을 만들고 또 이제 국어기본법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저도 의문을 가지는 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1948년에 한글 전용법을 만든 것도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많은 의원들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뭐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전용을 하되 다만 필요하면은 한자를 뭐 섞어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글 전용법을 만들게 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일제 강점기 때 35년간 우리 국민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광복 직후에는 80% 9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공문서를 보내고 뭔가 이렇게 이제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글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80% 90% 모르는데 한자는 뭐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에서 급하니까 일단 한글만 쓰자. 그런 의미로 한글 전용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도 발전했고, 뭐 교육도 발전했고, 문화도 발전했고, 모든 게 발전했는데 불구하고 2005년에 와서 이미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한글 전용을 이제는 그 시점에 보면은 국가한자 혼용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그거를 더 강화를 해버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강화됐다는 어떤 점에서 강화된 겁니까? 네, 그때 한글 전용법 1948년 한글 전용법은 그냥 한글 전용을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한자를 섞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간단해요. 근데 2005년 국어기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4조 1항에 공공기관 등 공문서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예. 외국 글자를 예. 적을 수 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 한자를 쓸 수 있도록 예.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대통령령이란 말이 없이, 예.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옛날 문서를 보면은 그 적는 사람의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해서 이거 한자 넣어야 된다면 넣고 뭐 괄호에 넣고 뭐 이런 걸 알아서 했는데 이제 2005년부터는 대통령이 이 문서는 괄호한 한자를 넣어라. 뭐 이거는 넣지 마라. 이게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더 강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도서라든가 예. 이 신문에서 예. 이 한글하고 한문을 같이 쓰면은 예.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까? 여기 보면은 한문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네. 아니 이 불법 뭐 잡혀갑니까? 어떻게 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거를 사실은 2012년도에 한자를 섞었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근데 이제 4년 동안 심리를 해가지고 작년 2016년 10월 2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각하를 시켰어요. 예. 근데 각하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제14조 1항에 뭐 그 공문서만 한글 전용을 하라고 했지 우리가 산문서까지 거기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근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이걸 각하시킨 이유인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그 3조에 보면은요, 국어기본법 3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3조 2항에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고유 문자를 말한다. 자, 그리고 한자는 거기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오직 한글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한글만 우리 한국 글자구나. 한자는 아니구나. 이거를 가지고서 14조 1항으로 갔을 때 비록 거기는 공문서라고 돼 있지만은 아니 한자는 원래 한국 글자도 아닌데 더군다나 국가가 주도하는 공문서는 다 한글 전용인데 이 산문서를 쓰는 사람도 그거에 다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문들도 지금 거의 다 한글 전용 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공문서는 아니지만은 국가 정책에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자를 몰라요. 자, 학교에서 한자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르는데 신문을 거기에 한자를 섞었으면 되겠습니까? 못 읽잖아요, 독자들이. 그러면 신문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신문도 사업인데 또 출판도 그래요. 출판도 예전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한자 많이 섞어 쓴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용 정책 강력히 추진한 이후로는 그런 책을 내면은 못 읽어요, 사람들이. 아니, 국민 전체한테 한자를 안 가르치고 교육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공문서 정책을 그렇게 하면은.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건 공문서에 국한하는 것이다. 산문서는 네 마음대로 써라.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궤변이다. 눈가리가 앙호하는 짓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서양 언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뿌리가 라틴어 히라보인데요. 네. 이제 이분들이 그 라틴어를 특히 가르쳤는데 네. 이제 안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특수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라틴어 히라보를 몰라도 네. 뭐 영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사람 네. 다 이 문자 생활을 하고 네. 물론 이제 이분들이 라틴어 히라보를 알면은 네. 이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네. 이 프랑스어, 이탈리아 더 깊게 이해를 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충분히 하고 있고 네. 이제 한국에서도 그 네. 한자를 네. 하나도 모르고도 이제 네. 다 이제 대학교도 뭐 갈 수 있고 네. 직장 생활도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네. 벤처 사업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해피하게 살고 있는데 왜 한자를 해야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때 그 공개 변론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라틴어는 어라는 말이 들어있다시피 언어입니다. 언어고요. 한자는 문자입니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라틴어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문입니다. 한문. 그러니까 한문은 조선시대에는 말로는 한문을 안 했지만 이 쓰는 글로는 한문은 그건 한국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반들의 글은 한문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라틴어에 해당하는 것은 한문이지 한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요거를 혼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라틴어를 지금 배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한문을 안 가르칩니다. 다만 우리는 한자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이라든가 뭐 신문에 나오는 글이라든가 이 모든 단어의 60% 이상이 한자어다. 60% 이상이. 그러면 한자어는 한자를 조립한 것이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 실국어 생활에서 쓰고 있는 한자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입니다. 자, 서양에서 라틴어를 가르치지 않지만 서양 단어에는 접두사, 뭐 전미사 이런 거 해서 거기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접두사, 전미사를 공부를 하면은 많은 그 단어를 이해하기 쉽죠. 예. 거기에 라틴어가 다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한자어가 지금 6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그 고전을 지금 공부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네. 고전은 한문입니다. 네. 그냥 우리 현재 국어 생활을 정확하게 하자는 그 의미입니다. 예. 저것은 모르지만 아마도 베트남도 한문을 썼는데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제 알파벳으로 쓰는 말을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예 알파벳으로 갔기 때문에 뭐 한문 한자 뭐 교육을 다시 하고 싶어도 이 되도록 쓰는 다리를 건너버리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다행히 이제 세종대왕께서 그 한글을 만드셔가지고 현재 마침 또 한글 자체가 이 한문하고 한자랑 잘 어울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소리 하나당 글자 하나 이렇게 됐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베트남은요. 그 18세기에 서양 사람들이 그 점령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 다스리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그 한자를 없애버리고 그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건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 사람들이 그 지금 베트남 그 여행 가보시면 아시지만 옛날에 그 한자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 오히려 그거를 의미를 아는데 이 베트남 자기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옛날 유적지에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뭐 하롱베이 그러면 이 하롱베이의 의미를 몰라요. 그건 하룡 하자에 용용자 용이 내려간 그 만이다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은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 지명 자기들 이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완전히 그 무식한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 고등교육은 이제 그 외국어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너무 한글 전형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대학에서 23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학생들도 한자를 모르고 심지어는 교수들도 이제 한글 전형을 오래 받은 사람들이 교수가 되다 보니까 젊은 교수들이 한자를 몰라요. 그래서 주로 지금 대학 교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영어 단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자를 내버리고 영어를 쓰자는 것이 한글 전형의 이게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전형은 4대주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나라 말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한자가 빠져서 부족한 그 관념어 그런 개념어에다가는 영어를 가져와서 영어의 식민지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 이것이 만약에 토박이 말로만 다 채워진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토박이 말은 이 관념성이 약해가지고 어떤 용어를 만드는데 부적합합니다. 왜? 길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이 전문 용어 같은 것을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요즘에 물론 그렇게 합니다. 토박이 말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뭐 미수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미수다가 뭔 말인지 몰랐더니 그랬더니 뭐 미녀들의 뭐 수단가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혀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한자로 축약을 하면은 그 한자를 적어주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전용이라는 것은 국어를 영어 남용으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그 안 좋은 정책이지 이것이 무슨 우리 국어를 발전시킨 정책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대주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아무래도 1948년에 그 예. 한글 전용법이 생긴 이유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일제 강점기를 갖다 그 거치기 전에는 우리가 또 이제 중국에 4대 했는데 또 4대 과정에서 또 아무래도 한자 한문을 썼는데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한글만 써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거를 더 철저하게 한 거는 이제 북한인 것 같아요. 아마 맞습니다. 주은래 그 총리가 이제 그 김일성 주석한테 이 북한이 사실 제일 낯선 나라다. 그 전혀 한문을 안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자를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우리랑 상관없는 뭔가 다른 이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한문을 자꾸 한자를 자꾸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뭔가 우리랑 관계 있고 뭔가 이 압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학 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과연 이제 패권 국가 비슷한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동아시아의 그 어떤 사대주의적인 그런 그 질서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예 그런 꿈도 못 꾸게 그냥 한자를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한글만 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예 약간 무식한 소리 같지만은 중국어도 배우지 말고 그냥 중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소통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아예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한자를 많이 쓰고 이제 그런 걸 보고 뭔가 하여튼 우리랑 굉장히 관련 깊은 그런 나라다라는 생각이. 그게 이제 그 한글 전용자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한자 쓰자는 사람들에게 중국 사대주의자다. 그렇게 했던 그 논리인데요.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훈민정음 만든 세종대왕도 공문서는 한문 쓰셨거든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사대주의잖아. 한자를 쓰더라도 그 민족 주체성을 살린 사람이 있고, 자 보십시오. 뭐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뭐 연합 맞춘 선생이나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나 다 국한자 혼용했어요.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도 휘어 보면은 한문으로 한 거 많습니다. 다 민족 주체성 살리신 분들이에요. 자, 지금 북한이 한글 전용하는데 북한이 그럼 민족 주체성 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저 공산주의에 그렇죠. 완전 노예가 돼 있는 그런 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글과 한자를 가지고 이것이 무슨 이념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쇄국 정책을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영어를 그럼 왜 배웁니까? 그럼 영어 많이 하면 미국에 예속되니까 영어도 배우지 말고. 우리가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식으로 하자면은 다 문 닫고서 원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너무 논리가 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좀 이제 그 학습 시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미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학교로 모자라가지고 이제 학원에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의 시대, 뭐 AI 시대가 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그런 거 독점하고 뭐 옛날에 안 배우던 거 이렇게 뭐죠? 그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배우면은 이 머리가 좋아지고 또 이제 우리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을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농담이고요. 중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자를 어렸을 때 배우면 물론 이제 뭐 좀 약간 번치하고 간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또 빨리 중국말을 배울 수 있을 거고 그게 또 이제 한국으로서는 그게 또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자의 장점은 다 아는데
결국에는 그 시간에 또 수학, 네. 과학, 뭐 컴퓨터 뭐 이런 걸 조금이라도 네.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예. 그래서 아마 예. 학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실제로는 그 학부모들 조사를 해보면요. 네. 물론 이제 여론 조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네.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한자 가르치는 사람들 쪽에서 하면은 한자 교육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또 국가기관인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했을 때도 한 70%, 80% 정도의 그 찬성률이 나타났어요. 예. 그런데 또 한글 전용자들이 조사를 하면은 한자 교육 반대가 더 많이 나타나요. 좀 이게 요즘에 무슨 대선 주자 이런 주사처럼 좀 뭔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걸 뭘로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정확한 것은 지금 동네에 한자 학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예. 한자 교육을 다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그 한자 그 급수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급수 시험 보는 학생들이 예전에 많을 때는 연간 100만 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요즘에는 약간 줄었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만한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학원 다니고 급수 시험 본다는 것은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예.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공교육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자기 돈 들이고 하는데, 이것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그 왜곡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를 이제 뒤집어 보면은 네. 1948년, 네. 45년 상황에서 보면은 네. 이 한자를 쓰는 게 오히려 이제 글을 모르는,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를 쓰면 이게 불평등의 원인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2017년 17년.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이미 이제 뭐 집에 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네. 이제 뭔가 아는 사람들은 네. 애들 학생들한테 네. 한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제 기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네. 이제 학원에 맞습니다. 보내는 게 안 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 2048년하고 2017년하고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어 한글 전용, 예. 국어 기본법이 오히려 예. 새로운 이제 어떤 불평등을 맞습니다.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 그 영어는 모든 국민이 다 배웁니다. 예. 근데 한자는 지금 이게 돈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사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그 돈 없는 사람은 못 배우고. 근데 실제로요, 이 그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는 이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부에서 2019년부터 5, 6학년 교과서에 이제 한자를 좀 써주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뭐냐면은 학부모들한테 그런 요청이 엄청 들어와요. 이해를 못하겠다. 사실 제가 그 실제 경험했던 바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때는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는 좀 이제 지금보다는 학력이 낮던 때니까 막 무슨 해안당고 하안당고 뭐 전리 뭐 편마음 화가감 뭐 성진고 대기고 나오는데 염색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볼 때 그 우리나라 말을 영어 단어와 똑같이 외웠어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외웠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엄청 괴로웠거든요. 제가 나중에 대학을 국문과를 가서 그때 한자를 배웠어요. 와, 그 한자 배워보니까 그때 그거 이해만 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이거를 외우느라고 이 고생을 했나. 지금 한자 안 배운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이 한자 전문 영어 이해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력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로 하자 해서 지금 그냥 교재 영어 쓰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한자를 안 가르치면은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글로만 적으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자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용어가 아예 토박이 말로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삼각형을 세모꼴 차라리 그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이해하니까. 근데 이거를 삼각형 해놓고 삼각이라는 의미를 모르게 하면은 이건 외국어나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서 예.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그런 게 많아지는데 이해를 못하고 학생들이 아주 그냥
모르면서 아는 척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떨어뜨리는 엄청난 이게 큰 원인이고, 뭐 우리나라가 노벨상 계절만 되면 우리나라 왜 노벨상 못하냐 이런 헛소리들 하는데요. 아니 한글 전용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우리 단어의 의미도 정확히 모르는 이런 부정확한 나라에서 무슨 노벨상을 탑니까? 노벨상은 파고드는 탐구력을 가지고서 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인데,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을 그냥 대강 이렇게 해놓고 해서 무슨 거기서 노벨상을 받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요,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요. 네. 이제 그야말로 교육은 뭐 100년 지대기 어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100년, 200년, 500년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의 중국법과 이제 영어, 프랑스어 중국법을 보면은 새로운 용어나 개념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라틴어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라틴어로부터 영어 해방을 못 하는데 네. 독일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주워 들은 거, 네. 뭐 알게마인네 시타츠레레라든가 뭐 벨트 안샤웅이라든가 네. 다 독일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아. 만든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한글 전용 세대는 네.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네. 서로 말을 만들 때 네. 한글로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장은 그 네. 삼각형 세모꼴, 네. 사각형 네모꼴 네.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네. 국가 정부에서 이제 그 네모꼴, 세모꼴을 쓰고 이렇게 네. 필요하면은 다 이제 이거를 한글로 바꾸면은 네. 궁극적으로는 다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로지 이제 새로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필요한 그 어떤 용어나 뭐 개념이 그 하여튼 말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네. 그냥 앞으로는 그러면은 네. 이 순수 우리말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옛날에 뭐였죠? 그 이화여대를 갔다가 뭐 계집에 뭐 백꽃 뭐 배움터, 뭐 예. 배움터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금 어색해 보이지만은 예. 그게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예. 한자를 안 쓰면은 예. 100년 후, 500년 후에는 예. 그 당연히 우리말로 이제 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예. 그 상식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 저 한 세 가지로 제가 또 예. 반론을 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그렇게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박이만 쓴다고 합시다. 한자를 다 버리고. 그러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만들어놨던 그 한문 고전을 전혀 이제 모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한자를 썼던 우리 이 조상들과 한글만 쓰는 그 예. 후손들하고 이게 역사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큰 손해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간체자를 씀으로 해서 번체자 쓰던 그 옛날 조상들의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한국 사람은 노노맹자를 옛날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국 서점에 가봤더니 노노맹자를 다시 간체자 다 바꿔갖고 책을 내더라고요. 이런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복궁이나 어디나 이런 유적지를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읽어요. 예. 오히려 중국 사람들 중에 좀 이게 대학 나온 사람들 번체자 알거든요. 와서 다 읽고 하는데,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고전을 잃어버린다는 거. 두 번째로 이 토박이 말로 말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오래 못 갑니다. 실제로 1948년에 한글 전용법 만들어서 한글 전용자들이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자외선, 뭐 넘보라살, 저 옛날에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다 없어지더라. 다시 돌아가요. 자외선으로. 왜 그러냐? 이게 어색하고요.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한자는 역시 기억이 잘 됩니다. 그거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자 역시 그 수명이 오래 못 가고 돌아가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자, 양자, 먼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다가 못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체계가 안 맞아요. 이게 학술 용어라는 것은, 학술이라는 건 체계입니다. 체계가 똑같이 자만 자자자자 나가야 이게 똑같은 계통인 걸 아는데, 어떤 것은 뭐 전자, 양자 이렇게 가다가 어떤 것은 토박이 말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헛갈려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체계가 한자 체계로 되기 때문에 그 체계로 그렇게 가야지, 그걸 또 바꿔놓으면 또 옛날에 쓰던 용어하고 또 새로 바꾼 용어가 또 안 맞아요. 그러면 옛날 책을 읽다 보면 이것은 뭔가 나중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건 자꾸 변동을 주면 안 됩니다. 언어는 전통이 중요해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자를 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신조어를 만드는데 토박이 말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요즘 유행어가 뭐냐, 혼밥, 혼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혼밥이란 말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홀로 밥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말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도 엊그저께 어떤 신문 보니까 누가 그렇게 썼던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독상이란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홀로 밥 먹는 거 옛날 독상이라고 한자로 썼습니다. 근데 한자를 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몰라요. 예. 그리고 혼술? 독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작. 독작한다. 독작하지 마라.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우리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말을 그 한자를 안 가르치니까 잃어버리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가지고서 이것이 새로운 현상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결국은 한국어 언어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옛날 조상들의 그런 고전을 지금 현대 사람이 못 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어라는 것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좋든 싫든 2000년간 한자를 써온 이 역사 이것을 계속 이어야 우리 민족의 조상님들 것을 우리의 양분으로 삼아서 우리 학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현재 한자를 안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학 교수들도 또 우리 고전을 못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 근거를 외국 고전에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문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이게 주변 학문밖에 안 되고 그 남의 걸 빌려와서 그것만 전달하는 이런 모방 학문. 거기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고 무슨 노벨상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다 한글 전형의 근본 원인이 있다. 보면 이제 언어에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언어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앙스 프랑스에서인가요? 하여튼 그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언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영미권이 없다고 그게 불가능하거나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 국명, 외국의 국명들만 봐도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스페인을 에스파냐라고 발음시키려고 했고 이제 뭐 멕시코를 메히코라고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 스페인이나 멕시코, 브라질도 사실 이제 일종의 영어식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어떤 경우에는 이 국가가 이걸로 하자 그러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저번에 그 월드컵 있었던 원래는 리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리오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발음이 그 브라질 포르투갈에서는 오가 우로 끝나는 거는 우로 끝난다 가지고 이제 리우로 됐거든요. 근데 리우까지는 바꿨는데 사실은 발음이 이제 히우에 가까운 것 같아요. 히우라고 해야 되는데 리우에서 리우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히우로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어 생활에 한계까지 히우 우리 말하는 그 흐 발음이 없으니까 히우 월드컵에서 굉장히 낯설고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파냐 저번에 에스파냐 바르셀로나 월드컵 올림픽 그런 얘기 하면은 되게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 언어 현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 양극화의 영향으로 이 돈이 있는 집은 이제 한자를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국민 대다수는 이제 한자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은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다. 근데 국어기본법은 이제 위헌이다.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는 게 이게 맞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만약 이게 위헌으로 판명이 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대답 드리기 전에요. 아까 그 외래어 발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이요. 그게 그야말로 사대주의 법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 고유명사를 일본어 발음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나 한국 빼놓고는
그 외래 발음은 다 자기 나라 사람이 편하도록 합니다. 그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자 일본 사람들이 자기 지명을 한자로 적어요. 그러면 동경 이렇게 읽으면 편합니다. 근데 도쿄 일본어 안 배운 사람 그걸 도쿄를 읽을 수가 없어요.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배운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도쿄라고 했겠지만은 일반인들은 그냥 동경이라 했고 대판이라 했고 이등방문이라 했고 옛날에 뭐 소서행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예. 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일본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데 또 그분도 동경 대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도쿄, 오사카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이 법을 이 외래법의 그 원칙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자국어 중심주의와 그 외국 현지 원음주의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어 중심주의예요. 내 발음 편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만 외국 현지 원음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4대 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외래 표기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최연배 선생이에요. 최연배 선생이 주동을 해서 자기가 일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본어로 배웠기 때문에 일본 지명은 일본어로 적어야 한다. 그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중국어 표기법은 1986년까지는 그 등소평, 모택동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훨씬 편했어요. 그런데 그 일본어 외래 표기법을 가지고서 중국어 전공자들이 전공 교수들이 아니 왜 일본어는 일본어 발음으로 하게 하면서 우리 중국어는 중국어를 못 쓰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오히려 이것이 그 더 계약이 돼가지고서 지금은 뭐 이상한 중국말로 다 하게 하는데 중국어를 안 배운 한국 사람이 어떻게 그걸 중국어로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도 발음도 안 되는 거 이해도 안 되고 그걸 의미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억지로 외워야 되고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한글 전용 때문에 이렇게 다 벌어진 일인데요. 그래서 한글 전용은 사대주의입니다. 이것이 이게 요 이야기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이거 국어 기본법을 없애게 되면은 사실 없애야죠. 모든 그 언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그 지금 아까 프랑스 할리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외국어 들어온 것을 자기 나라 말로 바꿔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그 단어 차원에서 되도록 외래어를 쓰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국어 순화라 해가지고 그 책으로 뭐 보내주고 하는데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에 다 오지만 그걸 이제 협조를 잘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외래는 되도록 쓰지 말고 번역해 써야 한다. 얼마 전에 뭐 조선일보에 노쇼라는 말이 나왔길래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예약 부도로 쓰시오. 왜 자꾸 외래를 가르쳐 줍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했는데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외래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글자다 이거예요. 한자는 2000년간 써온 우리나라 글자를 왜 이건 말하자면 문자의 블랙리스트예요. 한자를 못 쓰게 하는 거죠. 아니 한자가 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무슨 해를 끼치는 무슨 저 테러범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뭐 IS입니까? 이게 무슨 빨갱입니까? 아니 왜 한자가 저 조장님들이 다 소중한 글을 다 한문으로 써가지고 지금 세계 기록문화유산 10종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이 뭐니 10종 중에 고전은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현대 기록물은 뭐 이제 한글로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한자를 아니 왜 금지를 하느냐? 그거를 이 법을 안 만들면 그냥 가만두면 무슨 한자를 쓰라고 말을 안 해도 우리 지식인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여기 좀 한자를 섞어서 쓴 것이고 하는 건데 이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주눅이 들고 이 영향을 받아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화된다 제 말은 이걸 그냥 두면은 자연스럽게 정상화된다. 그런지 그걸 왜 국가가 억지로 나서도 이것은 못 쓰게 가로막느냐? 그것이 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 기본법을 폐기를 하되 그
초중고에서 한자를 안 가르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폐기 효과가 전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폐기를 하게 되면은 폐기를 하게 되면은 한자도 당연히 우리 한국어 글자로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자들이 한자도 가르쳐야 되겠네. 지금 현재는 국어교문법에서 한글만 우리의 고유 글자라고 이렇게 규정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자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은 자연히 한글과 한자는 똑같은 우리나라의 두 개의 예. 문자로서 예. 똑같이 가르치게 예. 되는 거죠. 그는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법적으로 예. 혹시 끝난 문제 아닌가요? 이 가능성이 또 있습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이번에 예. 이제 위원 뭐 그것이 각하가 됐는데요. 예. 참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래도 어쨌든 그 뒤에 봐도 신문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냥 필요하면 쓰고 지금 예. 뭐 예. 그냥 내서 쓰는 분들도 계시고 괄호에 넣어서 쓰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이제 일단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좀 의식이 깨인 분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또 이제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 가서 이 법을 스스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번에 이제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각하를 한 것은 그 우리가 문화관광부하고 이렇게 서로 소송을 한 게 돼가지고 문화관광부는 국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자기 정부 기관이니까 정부 기관의 손을 들어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부 기관 자체가 문화관광부가 자기가 그 법을 바꾸면 돼요. 아니면은 국회에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 교육을 본다면 이건 안 된다. 지금 이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한글 전용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그 시험 문제 이게 답이 정해진 건 고르기 때문에 머리를 안 쓰게 돼요. 주관식으로 해야 자기가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래도 이제 주관식을 하게 되니까 좀 머리를 쓰지만 이미 머리가 굳어가지고 그동안에 훈련을 안 해가지고 얘들이 잘 못 써요. 그래서 뭐 이번에 안철수 씨가 뭐 학제 개편을 뭐 교육계획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참 교육을 모르는 소리고요. 지금 있는 학제를 그냥 놓고도 한글 전용 이거 철폐하고 구간자 교육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을 주관식 시험으로 바꾸고 이런 것만 바꿔도 한국 교육이 훨씬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괄호 안에 넣는 정도로 교과서를 바꾸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 한자로 원래 돼 있는 건 한자로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그 일본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됩니다. 일본도 사실은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19세기 말부터 근대화하면서 이 서양에 그러니까 압도를 당한 거죠. 서양 문화에. 그래서 서양인들은 그냥 그 소리 글자만 쓰는데 왜 우리는 한자를 써야 되냐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합리적으로 2,300자 정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한자를 내놓고 쓰자. 그럼 그걸 넘어가는 것은 괄호 안에 넣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독자 시청자들께 강조하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지금 제가 국어 선생을 평생을 했습니다. 근데 국어 선생하면서 느끼는 것이 한글 전용이 우리 한국인의 국어 능력을 떨어뜨리고 또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탐구력을 떨어뜨리고 이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고 국가적 혼용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또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한자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초당대 명예교수이신 김창진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국어교보법은 위헌이다. 국어 한글 전용이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사대주의가 아닐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